자, 우리 일반적인 가진에 대한 동적 반응을 이번 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일반 가진 중에 물론 주기 가진도 들어갑니다. 물론 주기 가진은 2장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주기적인 가진은 정상 상태 응답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 응답을 어, 그 다루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2장에서 배웠던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2장에서는 주로 조화함수의 하나의 조화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만 다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기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얻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갖다 여기서 잠깐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가진도 일반 가진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주기적인 가진이 주어질 때 트란전트 구간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섞여 있는 상태의 솔루션을 우리가 따져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다가 이 파티큘러 솔루션 더해야 되는 거고, 만일에 정상 상태 응답을 여러분이 주기 가진에 의한 정상 상태 응답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파티큘러 솔루션만 다뤄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주기함수는 항상 조화함수의 조합으로 항상 표시할 수 있다. 이게 그 후리의 급수 이론이에요. 후리의 급수 이론,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어떤 함수가, 그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됐던 간에 주기함수라면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요 제일 앞에 나오는 놈이 직류성분이고 2분의 A0가 직류성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섞여 있는 성분 중에서 코사인과 관련된 성분은 코사인 함수가 우함수기 때문에 even 펑션이죠. 우함수기 때문에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좌우대칭인 그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 성분과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이게 기함수라고 그러죠. 아드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원점에 대해서 그 대칭이 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세 개의 성분으로, 세 개의 종류의 성분으로 항상 분류될 수 있다 하는 게 후리의 급수 이론에서 하는 얘기고, 그 중에 여기에 A0나 AN이나 BN들은 이 공식을 통해서 그 함수 FT가 주어지면 이런 적분을 통해서 그 상수값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구해지면은 어떤 임의의 주기함수 FT가 주어졌을 때 A0와 AN과 BN이 주어지면은 당연히 A0에 대한 2분의 A0에 대한 리스판스와 여기 있는 요놈에 대한 리스판스, 요놈에 대한 리스판스를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은 그게 전체에 대한 리스판스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만 구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2분의 A0에 대한 리스판스는 여러분이 뭐 미정계수법에서 상수에 대한 거는 이렇게 요 K를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K분의 A0 해서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좀 두 번째 항, 이 코사인에 대한 거는 이거 AN 코사인 이걸 갖다가 하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오른쪽에 코사인으로 줬을 때 이거 솔루션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다 배웠단 말이죠.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솔루션들을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그게 토탈 이 리스판스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여기에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가 2k분의 A0 썸메이션 XCNT 플러스 XSNT 해서 이건 코사인에 대한 리스판스, 사인에 대한 리스판스, 하나하나에 대한 거였으니까 썸메이션 해줘죠.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놈은 이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래서 트란전트 구간에서의 반응도 따져줄 필요가 있는 그런 진동 문제라고 그러면 요거까지 고려해서 따져줘야 되는 거. 만일 정상상태 응답만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놈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요게 정상상태 응답이 된다. 여기 있는 놈이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후리의 급수 이론만 잘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순한 얘기.
그래서 주기함수는 주기함수에 의한 그 응답이 어떻게 구해진다 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후리의 급수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기함수 중에 이런 주기함수가 주어진다. 이런 삼각파. 얘가 계속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이런 주기함수다. 그러면은 이 주기함수에 의한 저걸 갖다가 리스폰스를 구하려면 이 주기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런 1차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1차 함수에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분의 t고 여기까지가 t고 이렇게 해서 t가 주기죠.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자, 이런 함수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구간으로 나눠서 여기 스몰 t가 타임이 2분의 라지 t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 함수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라지 t부터 라지 t까지 이 구간에서의 이 함수가 바로 이 함수로 표시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표시를 한다면은 앞에서 했던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자, 이렇게 모양이 주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일단 얘는 평균값이 직류 성분이 여기 저 x축에 를 따라가겠구나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어요. 직류 성분이 0이겠구나. 왜냐하면 위에 있는 놈과 밑에 있는 놈이 서로 크게 같잖아요. 이게 평균값이 여기 x축을 따라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균이 이 함수의 평균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류 성분은 0이다 하는 거는 따져보지 않아도 꼭 적분 안 해도 금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쪽까지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우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쪽에다 그리면 이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우함수다. 따라서 우함수 성분만 갖고 기함수 성분은 안 가질 거다라는 걸 갖다 꼭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함수에 대한 그 상수인 개수인 an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bn이나 그 다음에 a0는 0이고 bn도 0이다 하는 걸 갖다가 계산 안 해봐도 안다. 뭐 함수 모양에서부터 이 함수 모양이 우함수 성분이고 평균이 0밖에 안 되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직류 성분 계산할 필요 없고 기함수 성분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 그건 나는 계산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뭐 일부러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면 할 필요 없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그 공식에다 집어넣은 거죠. 요게 바로 그 두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적분을 한 거죠. 그 함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적분한 겁니다. 원래는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해야 되는데 0에서부터 2분의 t까지의 함수가 다르고 2분의 t부터 라지 t까지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이렇게 적분을 해서 이걸 구해보면은 an 값이 n이 짝수일 때는 0이 되고 홀수일 때는 이런 게 된다. 즉 n이 1, 3, 5일 때만 그런 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n을 갖다가 2m 플러스 1로 바꿔주게 되면 n을 2m 플러스 1로 바꿔주면 m이 1, 2, 3, 4 이렇게 나갈 때 이것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0이니까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 ft가 이 an 대신에 2m 플러스 1이 아니라 2m 마이너스 1 해서 m이 1부터 집어넣으면 플러스 1로 하면 m이 0부터 집어넣으면 되겠죠. 2m 마이너스 1 자승 파이 자승분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코사인 라지 t분의 2파이 2m 마이너스 1 t 이렇게 이런 함수 형태로 저 주기함수가 이렇게 표시된다. 이 함수가 바로 무한대까지 급수죠.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구할 수는 해석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걸 갖다 수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무한대까지 우리가 썸메이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급수의 이 개수를 갖다가 뭐 2개, 3개나 4개나 이렇게 해서 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책에 보면 이 급수를 갖다가 m을 갖다가 1, 2, 3 이렇게 더해가면서 급수를 더해가면서 그게 어떻게 수렴해 가는지를 그려놓고 있어요. 보면은 m이 점점 증가할수록 그 삼각파의 형태에 점점 수렴해 가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주기함수
주기함수를 갖다가 이런 그 조함수들의 이 합으로, 조함수들의 급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게 여기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주기함수는 다 항상 조함수들의 저걸로 할 수 있고, 조함수에 대한 솔루션은 우리가 앞에서 다 구했기 때문에 그 주기함수를 일단 조함수로 바꾸고 나면은 그 솔루션 구하는 건 쉬운 거죠. 자, 다음은 라프라스 변환법에 대한 거를 잠깐, 물론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 배웠지만 잠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라프라스 트랜스폼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 배울 때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T라는 도메인에 있는 함수를 갖다가 S라는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거죠. 도메인 트랜스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T 도메인에 있던 걸 S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이런 이 방법을 라프라스 변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라프라스 변환을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은 가장 널리 써먹는 데가 바로 미분방정식을 푸는 데 써먹죠. 그러면 라프라스 변환이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원래 미분방정식이라는 건 시간에 대해서 이 종속 변수 x가 미분방정식으로 표시되는 방정식인데, 이놈을 좌우 양변을 갖다가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요쪽에 라프라스 트랜스폼, 이게 초기 조건을 전부 0으로 줬을 때 하면은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항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이 좌변을 라프라스 트랜스폼 하면 여기에 ms 자승 라지 x가 되고, 요 두 번째 항은 k 라지 x가 되고, 이 ut가 스텝 펑션이라고 그랬죠. 스텝 펑션,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닛 스텝 펑션을 갖다가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s분의 1이 된다. 이 유닛 스텝 펑션을 라프라스 트랜스폼 하는 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1로 집어넣어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s분의 1이 나온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업수학 하면서 직접 라프라스 트랜스폼에다가 어떤 함수를 대입해서 그것의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갖다가 구하는 것들을 연습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연습하는 건 아니고, 여간 한번 여기서 사용하기 앞서서 한번 환기시키는 겁니다. 환기. 여러분들이 환기하는데 열심히 옛날 공업수학 배울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만 얘기 들어도 다 쉽게 환기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해서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무슨 방정식이 되버린 대수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대수 방정식.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줍니다. 라프라스 트랜스폼. 미분 방정식 푸는 것보다 대수 방정식 푸는 게 훨씬 쉽죠. 여기 라지 x 구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라지 x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이놈을 양변을 인버스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솔루션이 구해진다. 그래서 라프라스 트랜스폼으로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일단 미분방정식에 초기 조건을 포함해서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대수방정식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 대수방정식을 풀어서 라지 x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놈을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인버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해주느냐?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에 테이블이 다 있습니다. 테이블이 기껏 해봐야 이거 부분 분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정도는 여러분이 해줘야 되고, 부분 분수 S분의 A 플러스 MS 자승 플러스 K분의 B 이렇게 해가지고 A, B 구해가지고 나눠줘야 S분의 1에 대해서 저게 있고, UT 같은 게 그거죠. S분의 1이죠. 그 다음에 MS 자승 플러스 K분의 BS 플러스 C 해서 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코사인, 사인 함수에 관련된 거죠. 자, 그렇게 테이블에서 찾으면 돼요. 그거는 인버스 트랜스폼은. 그래서 그걸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라프라스 트랜스폼의 장점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요거는 앞에 거는 무감세 시스템에 대해서인데, 감세 시스템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MS CS 플러스 요 CX 닷에 의한 요 항만 더 들어간 것뿐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놈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줘 가지고 요걸 갖다가 밑에 S 플러스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 가지고
요거 취한하게 되면 사인 함수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지죠. 익스포넨셜 사인 함수 이런 걸로 바꿔져요. 그래서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한 게 이렇게 구해진다. 마찬가지로 감세 진동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저거고, 요 앞에 두 문제는 전부 다 초기 조건이 0일 경우인데, 초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x 다트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요게 마이너스 x0라는 게 여기 따라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앞에서 왜 mx 더블 다시 있을 때 x 더블 다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이건 s 자승 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x 요거만 나온 게 아니라 요게 라지 x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스몰 x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놈이 이게 라지 x인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마이너스 s x0와 마이너스 x 다트 제로 요게 요 항이 따라 나온다.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요거까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초기 조건이 있으면은 그것에 의한 텀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바로 그 항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면은 그 트랜전트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요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요 항 때문에. 그래서 요게 없으면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없는 거죠. x0, x.0가 다 0이다. 그러면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당연히 0 돼 버리죠. 그래서 그건 없어지는데 요게 있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이 쓸 기회가 많으니까 여기서 잠깐 환기시켜 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환이 여기서 다루는 게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은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여기 아까 여기 이 익스포넨셜 여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아까 st였죠. st였어요. 그래서 도메인이 t 도메인에 있는 함수가 여기 s가 있었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결국 결과가 s 도메인, s에 대한 함수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는 s가 없고 여기 j 오메가가 있으니까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도메인의 함수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뀌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시간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그게 그 시그널 안에 주파수 성분이 어떤 프리퀀시의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섞였는지를 갖다가 X축이 주파수 도메인, Y축이 그 크기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이 푸리에 트랜스폼한 모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신호 속에 원래 어떤 주파수가 제일 많이 섞여 있었구나 하는 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과 아까 얘기한 푸리에 시리즈는 달라요. 푸리에 급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함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건 주기함수가 됐든 xt가 주기함수건 비주기함수건 상관없이 일반적인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 점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그 점이 다르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푸리에 트랜스폼의 오메가에 대한 이 함수를 구하고 나면 이놈을 가지고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다시 xt를 갖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에 따라서 여기에 요걸 요렇게 적용하면 인버스 트랜스폼은 요 앞에 2파이분의 1이 붙기도 하고, 또는 어떤 책에는 이쪽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이쪽에 2파이분의 1을 갖다가 붙여줘서 트랜스폼 할 수 있어요. 이건 상수간의 관계니까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인버스 트랜스폼 할 때 여기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이게 기억하는 게 귀찮다 싶으면 아예 양쪽에다 다 루트 2파이분의 1을 갖다 붙이는,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상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단지 여러분이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문헌들을 보다가 내가 진동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런 이상한 적이 나오나 하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여간 시간에 대한 도메인이 그 프리퀀시에 대한 도메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 트랜스폼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유체역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체역학의 고등
고등 유체역학이나 이런 걸 배우다 보면은 웨이브 이퀘이션이나 이런 걸 갖다가 물 위에서 바다에서 파도 치고 그러는 게 웨이브 이퀘이션 뭐 함수로 다 그걸 풀어주는데, 웨이브 이퀘이션이나 이런 걸 풀다 보면 그 방정식을 갖다가 솔루션을 구할 때 그런 방정식 솔루션 구할 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폼들이 대부분이 뭐 때문에 개발이 됐냐면, 이런 트랜스폼들이 바로 편미분 방정식을 갖다 풀려고 이게 개발된 방법들입니다. 편미분 방정식. 유체역학 같은데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서도 진동에서도 이거 쓰이지만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나비스토크 이퀘이션이 뭡니까? 공간에 대한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 시간에 대한 방정식 두 개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인데, 그걸 풀 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거는 미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미리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 구체적인 건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유체역학 고등고까지 가게 되면 그때 보게 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사용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갖다 기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더 어드밴스드 된 그 트랜스폼 방법들이 굉장히 수학에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편미분 방정식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편미분 방정식 풀려고 여러 종류의 트랜스폼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이한 한 예제를 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함수가 말이죠, 이런 조화 함수로 표현됐다. A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하면 이거는 사실은 얘가 실수 성분, 허수 성분, 허수함수 성분, 실수함수 성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에서 허수 성분, 실수 성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게 이제 이 응답 함수가 조화 함수라면 풀이의 역변환을 위한 정의로부터 뭐가, 이게 역변환이니까 이게 역변환이죠. 이 결과가 이거면은, 자, 얘의 x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라지 x 오메가예요. 그러면 인버스 트랜스폼 관계에서 이 xt는 아까 우리 제일 먼저 정의한 적은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라지 x 오메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d 오메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식을 갖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뭘 아느냐면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 라지 x 오메가가 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라지 x 오메가가 뭔가 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아느냐? 얘가 델타 함수가 되면, 델타 오메가가 되면, 오메가가 0일 때 델타 이 값이 2파이분의 1에다가 오메가가 0일 때 요 함수 값이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 값이 요거는 여기 그냥 a 요건 그대로 있고 2파이분의 1에다가 요 값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요게 그렇게 되면은 요거하고 똑같아져요. 얘가 델타 오메가가 돼버리면, 이게 오메가 n이면은 요게 오메가 n이죠. 델타 오메가 빼기 오메가 n이 되면.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이 얘기를 여기서 이 식에서 얘가 이거라는 거 알기 어려우면 얘를 여기다 갖다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면은 이 값이 우변이 이게 된다는 걸 쉽게 델타 함수의 그 특성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델타 함수 특성이 이거였죠. 인테그랄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델타 t에다 a ft dt 하면은 그게 f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델타 t 마이너스 t0 ft 하면은 ft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델타 함수 정의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게 요거 잘 모르겠으면 하여간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면 이게 2파이 라지 A 델타 오메가 빼기 오메가 n에다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값이 되잖아요. 이게 앞에. 그럼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요게 보면 익스포넨셜 I 오메가 nt가 되잖아요. 그게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따라서 얘가 바로 조화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바로 이거다 하는 걸 아는데, 얘가 어떤 함수예요? 얘가 델타 함수가 오메가가 오메가 n에서 무한대로 팍 튀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델타 함수가 그런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주파수를 갖는 조화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가 팍 튀어오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게 여기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 요 주파수 성분 하나 있구나. 그 신호 속에는, 타임 시그널 속에는 요 주파수 성분 하나 있구나, 이렇게 안다 이거예요. 자, 이 앞에서 배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연관지어서 이 내용을 갖다 설명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여러분들이 뒤에 뭐 연습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예제를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어줘야 어떻게 푸는 건가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각파가 주어졌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a라는 이 크기에 이렇게 딱 주어지고 나서 딱 없어지는 펄스가, 렉탱귤러 펄스가 이렇게 주어질 때, 이놈은 주기함수가 아니죠. 이거 하나 딱 주어졌으니 주기함수가 아니니까 이거 후리에 급수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리에 트랜스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게 쉽죠. 이게 x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라지 a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범위. 여기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따질 필요 없고. 그거 집어넣은 거죠. 그게 a잖아요. xt가 a잖아요. 요 범위에서는 a. 이거 뭐 익스포넨셜 함수 적분하는 거 쉽죠. 익스포넨셜 함수 적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펄스라고 했을 때는 이 t가 굉장히 짧아진다고 그랬죠. 아주 짧은 순간에 펄스가, 지진 같은 게 들어올 때 이런 펄스가 짧은 시간 동안에 팍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지 t가 굉장히 작아지면 여기 0분의 0이 돼요. 0분의 0. 0분의 0. 0분의 0이 되면 얘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1이 돼버리죠. 이게 여러분이 배운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고등학교 때 하도 많이 다뤄서 리미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위아래 미분해 버리면 밑에 분모 세타 미분하면 1 되고, 위에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되고,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세타 0이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렇게 하든지 여하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그런 함수인데, 요거를 그냥 그려보면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죠.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금세 그 나왔던 그 사각파가 팍 주어졌을 때, 그때 그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된다. 여기서 팍 튀어오르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들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이 펄스 같은 놈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이 모양이 펄스 조화함수 했을 때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죠. 여기서 팍 튀어오른다는 점에서, 여기서 팍 튀어오른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모양하고 같은 거죠. 이게 세타, 이게 사인 세타니까 이 함수의 모양이나 x 오메가에 대한 함수죠. 이게 그거나 이거나 얘 모양도 이런 모양을 가질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또 몇 가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초기 조건이 다 0인 이런 감쇄 진동계의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 풀어라 했을 때, 미분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이거죠. 이게 델타 t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델타 t라는 게 얘가 임펄스이기 때문에 델타 t가 가해졌을 때, 3델타 t가 가해졌을 때 0초 후, 0 플러스 초 후에는 뭐 초기 조건이 0이었으니까 변이는 0으로 남지만 속도는
0 플러스 초가 되면은 3델타 t가 가해져 가지고 여기 12x 다시 있으니까 요 3델타 t가 여기 하면은 뭐가 됩니까? 4분의 1 x 다트가 4분의 1이 되는 그런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x0는 0, x 닷 제로는 4분의 1인 그런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만일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바꿔서 풀게 되면은 이거 그렇게 풀면은 또 이게 3s자승 라지 x 12 s의 라지 x 12 xx는 이게 3 이렇게 되죠. 델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그냥 1 돼버리죠. 1 돼버려요. 델타 t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풀게 되면 그때 델타 t가 주어졌을 때의 리스판스 를 갖다가 우리가 이 감쇄 진동계의 유닛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닛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일 때는 그 함수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하는 걸 갖다가 이런 함수로 주어진다. m분의 1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거가 주어져 있었어요. m분의 1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f0가 이게 3이 있으니까 그 3이 f0로 이거 곱해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리스판스 펑션이 이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거 이용해서 그냥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언더댐프트 시스템이 계단함수 유닛 스텝 펑션으로 가진됐을 때 그 최대값이 발생하는 시간을 구해라. 이렇게 했을 때 리스판스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이거 리스판스 구하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놈이 맥시멈이 되는 첫 번째 맥시멈이 될 때, 알죠? 이게 맥시멈이 된다는 건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시간에서 미분해야 되죠. 시간에서 미분해서 속도가 0이 될 때 최대값이 발생하게 되니까 속도가 0이 될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될 텐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땅 때리면 얘가 최대값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테니까 첫 번째가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그 값이 그죠? 물리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야 잘 모르겠으면 그 극값이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잘 모르면 한 번 더 미분해서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죠. 플러스가 되면은 미니멈이고 최소값이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맥시멈이고 그런 거죠. 이게 공률이 이렇게 되면은 미니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최소값이고 이렇게 되면은 최대값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가지고 그 값을 대입해서 그게 x 더블 다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게 최대냐 최소냐가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미분했습니다. 미분해서 이게 0이 되는 이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이게 코사인 사인이 있으니까 결국은 요 안에 있는 놈이 0이 돼야 되니까 탄젠트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가 이런 관계다 하는 식이 나와서 이거 인버스 취한 거죠. 양변을 인버스 취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탄젠트라는 거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인 함수니까 계속 반복되죠. 파이마다 그 값이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k파이라는 게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 k가 1일 경우가 이게 된다 해가지고 이건 뭐 수학 문제풀이입니다. 수학 문제. 그때 값을 구해보면은 피크가 타임 투 피크 최대 응답 도달 시간이 오메가 d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는 자주 나와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뭔지 그냥 외워둘 만한 그런 겁니다. 역학에서 외우는 건 없지만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연습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어차피 외워지게 돼 있는 거면 빨리 외워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피크일 때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구한다. 이 밑에 뭐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풀어보라고 홈워크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저거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 날그 2장까지 저걸 보고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하여간 3장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게 되면 아마 3장을 마치게 될 테고,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을 안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을 안 하고 금요일 저녁쯤 시험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3장까지 중간고사 범위로 해서 금요일 저녁에 시험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3장까지로 해서. 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학기 초에 얘기를 한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할 내용이 뭐냐면은 그 중간고사 문제는 네 문제가 날 텐데 그 중에 한 문제는 3장의 연습 문제 중에서 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2장까지만 그 퀴즈 내가 풀어보라는 홈워크 프로그램들 다 풀고 3장은 그 지금 풀어보자 중간고사 볼 때까지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문제를 내겠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3장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여기 강의의 디자인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 리포트 내라, 뭐 가서 복습해라, 퀴즈 문제가 여기 홈워크 문제 중에서 난다, 그러니까 풀어봐라, 또 중간고사 문제도 난다, 풀어봐라. 여러분이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다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바로 풀어보도록, 그렇게 3장 문제들은 문제가 합쳐서 한 25문제 정도 아마 될 텐데 꼭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세요. 3장 문제도. 자,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뭐 이제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다는, 여러분이 최근에 계속 질문이 없다고 그러는데 난 되게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마 중간고사쯤 보고 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은데, 내가 희망하기로는 여러분이 다 잘 이해하고 있어서 질문 안 하는 걸가 내가 희망사항이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내일 저녁 있을 퀴즈 잘 준비하고, 퀴즈 끝나고 나면 3장 그 내용들도 열심히 예비 리포트도 잘 내고, 바로 문제들도 업로드 돼 있을 테니까 강의 노트 그거 바로 지금 오늘 문제 포함해서 바로 문제들도 열심히 풀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그 문제들 다 풀어보고 중간고사 준비를 갖다가 하는데, 어차피 2장은 중간고사 범위에 2장까지는 다 들어가니까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